전쟁 판국의 남자들이 입대하도록 유혹을 하라고? 내가 선생님께 배운 숭고한 정신과 하나뿐인 몸을 그렇게 사용할 수는 없어.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 발레단에서 발레리나로 활동하고 있는 엘레나입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꿈은 어릴 적부터 시작되었는데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펼쳐진 보리스 예프만 발레단의 공연을 본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의 공연은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무대 위에서 발레리나들이 선보인 우아하고도 강렬한 춤사위, 절제된 몸짓에서 터져나오는 감정의 폭발.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완벽한 하모니는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고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어요. 나도 저 무대 위에서 저들처럼 빛나는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겠다고. 그날 이후로 제 삶은 그 꿈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꿈은 곧 현실이 될 것만 같았어요. 매일 집에서 혼자 거울을 보며 발레 동작을 따라 해보기도 하고 상상 속에서 제가 무대 위에 서 있는 모습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발끝을 세워 피루엣을 돌고 곡선미를 살리며 우아하게 춤을 추는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가슴이 뛰곤 했죠. 발레리나로서의 제 미래는 정말 밝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하지만 제 꿈은 금세 차가운 현실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발레를 배우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데 우리 가정 형편은 도저히 발레 수업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발레는커녕 기본적인 생활조차 버거웠죠. 어머니는 내가 발레리나가 되는 건 정말 멋진 일이지만 우리 상황에서는 꿈만 꾸는 게 좋을 것 같구나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하루 종일 울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았죠. 발레리나가 되지 못한다는 현실은 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저 상상으로만 꿈을 키워왔던 저에게 꿈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큰 시련이었어요. 발레리나가 되는 길이 저 멀리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이었고 저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발레 공연을 볼 때마다 그 꿈은 저를 다시 괴롭혔습니다. 내가 저 무대에 설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죠. 제 손끝에서 피어날 우아한 동작들이 이제는 그저 상상 속에서만 남아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프게 느껴졌어요. 발레리나가 되는 꿈을 포기한 후에도 발레를 향한 제 사랑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발레를 꿈꾸며 보냈던 시간들은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발레리나가 되는 꿈을 다시 꿀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안고 매일을 살아가며 그런 사치스러운 꿈은 그저 어리석은 생각처럼 여겨졌죠. 그 꿈을 포기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제게는 가장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발레를 꿈꾸고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했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만난 미나 선생님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제 발레에 대한 꿈을 거의 포기하려고 했을 때였어요. 그날은 유난히도 춥고 음산한 날이었는데 미나 선생님과의 만남은 따뜻한 비처럼 제게 다가왔어요. 미나 선생님은 저와 비슷한 꿈을 품고 아주 어린 나이에 한국에서 우크라이나로 발레 유학을 떠났다고 해요. 선생님은 우크라이나에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고 하셨어요.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집주인에게 쫓겨나 거리를 떠돌았던 이야기. 그리고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먼 곳까지 걸어가 가격이 싼 마트에서 식료품을 사야 했던 그 힘든 시간들을 털어놓으셨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무서웠던 건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주의자들로부터 목숨을 잃을 뻔한 일도 여러 번 겪었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도 미나 선생님은 그런 고난을 이겨내고 자신이 품었던 꿈을 놓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광주에서 열린 보이스 예프만 발레단의 공연을 보고 감동받아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우크라이나로 유학을 떠났다고 하셨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발레를 향한 그녀의 열정과 끈기에 저는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미나 선생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몸무게를 10kg이나 감량하며 매일 훈련에 매진했고, 결국 우크라이나 국립 키예프 발레학교에 입학해 오디션을 통과하셨다고 해요. 그 후로도 세계적인 발레단에 들어가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지만 미국 마이애미 발레단의 섭외가 금융위기로 인해 무산되는 등 예상치 못한 일들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키예프 예술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 과정을 마치고 아티스트 자격증과 함께 유럽 지역 교사 자격증까지 취득했어요. 그렇게 우크라이나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미나 선생님은 이미 발레계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발레리나였죠. 그녀가 겪은 모든 고난과 도전은 마치 저를 위한 이야기 같았어요. 그저 발레를 포기하려던 제게 그녀의 인생은 그 자체로 큰 교훈이자 용기의 원천이 되었어요. 미나 선생님은 단지 훌륭한 발레리나였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도 유명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받았던 발레 교육을 나누고 어려운 이들에게 발레를 가르치는 일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지도했던 다문화 배경의 학생들이 무용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야기며 전쟁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 열정적으로 발레를 가르쳤던 일화들은 이미 유명했어요. 미나 선생님을 통해 발레를 배우기 시작한 저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발레는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이지만 마음이 움직여야 진정한 무대가 완성된다는 그녀의 말이 아직도 가슴 깊이 새겨져 있어요. 그녀는 항상 저를 격려하고 더 높은 목표를 세우도록 도와줬어요. 제 발레 기술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 내면에서 꿈에 대한 열정과 확신이 다시 생겨났다는 거예요. 제게 발레는 더 이상 어려운 현실을 피해 도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소중한 예술이 되었어요. 미나 선생님은 그 길을 제게 열어주신 분이었어요. 그렇게 미나 선생님과의 인연은 저를 발레리나로 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기회를 준 만남이었어요. 그녀가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도 발레라는 꿈을 완전히 포기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미나 선생님을 통해 발레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찾고 그 열정을 불태우게 된 저는 다시 무대 위에서 춤추는 자신을 상상하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미나 선생님의 도움과 가르침 속에서 발레를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은 제가 항상 꿈꿔왔던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발레리나로 활동하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한편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은 아직도 끔찍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러시아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매일 전투가 벌어지고 사람들은 포격 소리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지만 그만큼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매일같이 포탄이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어요. 저는 가끔 참을 수 없는 공포감을 느낄 정도예요. 크림반도에 사는 친구는 전쟁이 일상이 되어버려 폭격 소리에도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이고 학교에 보내는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이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매일 부서진 도로와 시설을 복구하는 생활이 반복되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발레를 추는 제가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발레는 저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에 포기하지 않고 발레를 놓지 않았죠. 발레리나로서의 삶은 항상 자기 관리를 필요로 했고 무대 위에서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했어요. 덕분에 저는 모델로서도 활동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발레리나로서의 날씬하고 우아한 모습 덕분에 여러 패션 잡지와 광고에서 모델로 서게 되었죠. 처음에는 제가 발레만 추던 사람이 모델 활동을 한다는 것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발레와 모델 활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발레를 하면서 길러온 신체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이 모델로서도 빛을 발할 수 있던 거죠. 하지만 최근 저는 아주 독특한 광고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크라이나 파병을 위한 광고 모델 제안이었어요.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는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병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섹시한 여성 모델을 내세운 광고였어요. 광고 속에서는 매력적인 핀업걸 스타일의 여성 모델들이 군복을 입은 남성과 함께 등장해 마치 군대에 가는 것이 멋진 일인 것처럼 연출되었어요. 여성 모델들은 빨간색 하이힐을 신고 짧은 상하이를 입고 군용 차량 위에 비눗물을 묻히며 자극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그리고 군복을 입은 남성 옆에 서서 함께 군인들을 응원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저는 이 광고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것은 당연히 솔깃한 일이었죠. 하지만 발레리나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단지 외모나 성적인 매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광고 제안을 결국 거절했어요. 물론 그 결정이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고 저 또한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을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 길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발레리나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제가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결국 그 광고는 공개되었고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엇갈렸어요. 일부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인들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광고를 긍정적으로 봤지만 많은 사람들은 너무 선정적이고 민망하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결국 이 광고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동시에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광고가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비판도 있었고 전쟁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이렇게 가볍게 다뤄도 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어요. 그 광고가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걸 보면서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분명 돈을 벌 수 있었던 기회였지만 그 광고를 찍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쟁 상태에서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전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고 매일같이 수많은 생명이 위태롭게 놓여 있어요. 그 속에서 제가 발레리나로 활동하며 예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발레는 제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발레를 놓지 않으려고 해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저는 발레리나로서의 제 역할을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운 좋게 한국에서 발레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요즘 저는 공연할 때 전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대에 서고 있는데 한국이라는 장소는 저에게 너무나 감사한 곳이기 때문에 감회가 더 새로웠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무엇보다 안전한 나라라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이내 한국의 깨끗함과 스마트함에 매료되었지요. 그 다음날 공연의 리허설을 하는데 이게 웬걸. 그곳에 미나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미나 선생님은 오늘 공연에 함께하는 다른 발레리나의 지도자로서 동행하신 거라고 했어요. 한국에서 발레 공연을 하게 된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데 그곳에서 저를 발레리나로 성장시켜주신 미나 선생님을 다시 만났다는 사실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미나 선생님은 저에게 발레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애정과 따뜻함을 가르쳐 주신 분이었거든요. 이번 재회는 단순한 만남 그 이상이었어요. 공연을 마친 후 미나 선생님이 함께 저녁을 먹자며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공연을 마치고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인 한정식 집으로 갔어요. 미나 선생님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너무 기뻤지만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가 있었어요. 한정식은 한 번에 다양한 음식이 한 상 가득 차려지는 독특한 방식이라고 들었거든요. 미나 선생님과의 저녁 식사는 그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경험이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한 상 가득 차려진 음식들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밥과 국, 그리고 각양각색의 반찬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대하지 않은 듯한 정성이 느껴졌어요.
그 음식들 사이사이에는 미나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와 함께 그녀가 가르쳐준 발레처럼 고운 마음씨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 많은 음식들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미나 선생님이 먼저 알려주셨어요. 한식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골라서 먹으면 돼. 한국에서는 음식을 섞어 먹으면서 서로의 맛을 조화롭게 즐기는 거야. 그 말에 따라 저는 여러 음식을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어요. 처음 먹어본 한정식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음식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고 밥과 반찬을 함께 먹으면 맛이 더 깊어졌어요. 한국 음식은 먹는 사람의 입맛에 맞게 골라 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특별했어요. 짠 음식에는 밥을 더 섞어 먹고 매운 음식에는 국을 곁들이면서 음양의 조화를 맞춰가는 느낌이었어요. 이 조화로운 방식이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한정식이라는 한국의 음식 문화가 그 나라 사람들의 배려심과 연결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식사가 진행되면서 미나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미나 선생님은 저를 처음 발레를 가르쳐 주었던 시절을 떠올리며 이야기했어요. 네가 발레리나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멋진 공연을 하게 된 것도 너무 자랑스러워. 미나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에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한국에서 다시 만난 미나 선생님과의 저녁 식사는 발레리나로서의 제 여정을 다시 돌아보게 했고 그동안 받은 많은 사랑과 배려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어요. 미나 선생님은 식사를 마친 후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음식처럼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성장해 왔어. 내가 발레리나로서 이렇게 멋지게 자란 것도 서로가 배려하고 조화를 이뤘기 때문이야. 그 말은 한국의 음식 문화와 사람들의 따뜻함을 이해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발레 공연을 하면서 느낀 감동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의 성취감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따뜻한 문화와 사람들이 저에게 준 감동이었어요. 한국의 한정식은 그 자체로 많은 것을 의미했어요. 모든 음식이 한 상에 차려져 있고 그 안에서 서로 다른 맛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은 마치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조화를 이루는 한국 사회를 닮아 있었습니다. 미나 선생님과 함께한 이 식사는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어요. 제가 발레리나로서 성장하게 해준 이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끼게 해준 순간이었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 미나 선생님과 마지막으로 함께한 이 한정식. 저녁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저의 사랑은 이번 경험을 통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문화와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를 발레리나로 성장하게 해준 미나 선생님 덕분에 저는 한국을 우상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그 따뜻함과 배려심으로 저를 다시 일어서게 해주었고 발레리나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감동을 잊지 않고 다시 우크라이나에 돌아와서 발레를 하고 있어요.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진정이 되어 편한 마음으로 다시 한국에 방문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시길 바래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